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각계 미국 측 상대 측에 지금 소통을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韓国が続け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 탑10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얘기부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끝은 파기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건부 연장의 분위기가 읽혀지지 않냐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가 참 놀라웠는데요.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with. 실방 이현정 의원님. 네. 미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은 처음이죠. 사실 이제 이 외교 용어는요, 일반 용어와는 좀 다릅니다. 외교 용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화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통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엄청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소미아 파기가 있고 난 다음에, 미국 그때 우리 밤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아침이 되자마자 미국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 성명, 그 다음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잇따라 저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사상 처음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동맹국한테 실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인데요. 그만큼 미국이 격앙이 돼 있다는 표시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떤 적대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렇게 실망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는. 외교 수사로. 그렇죠. 더군다나 한미 간은 굉장히 동맹국가입니다. 자, 동맹국가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고위 관계자 이름도 아니고 자신의 실명과 자신의 얼굴을 내기면서 실망했다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SNS는 조용합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SNS는 이제 이야기가 없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아마 표명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SNS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자, 미국이 화가 난 이유. 자, 보시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이렇게 릴레이로 한국에 급파하면서 동맹을 강조했었는데 한국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context of North Korea, but important the work we do all around the world. They are both great partners and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hopeful they can make progress together. 일단 국방부도 오늘 국무 마찬가지로 같은 사안에 두 번이나 입장을 표명했어요. 김정은 실장님.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파기까지 했어? 그러면 한일 갈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이런 액션은 취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자체가 한미일 군사동맹 그리고 북한의 대응하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완곡하게 외교적인 수사로 한국 정부 설명을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걸 파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재할 입장이 굉장히 못 되는 거로 보고 더군다나 한국 정부도 누가 중재한들 지금 바로 파기했는데 자기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바로 다시 일본과 협정을 다시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입장이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대개 보면은 국무부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얘기할 때는 한일 간의 이견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가 바로 돌아서 가지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미국이 엄청나게 좀 화가 났다. 아마 화가 난 것은 곧바로 이제 한국 정부의 청구서로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요. 한미 사이에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사전에 교감했냐는 문제일 텐데요. 우리 정부는 수시로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의 말은 좀 다릅니다.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반응이다. 실망스럽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반응이다. 부장차장 뭐가 네. 진실일까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육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해한다라고 양해를 해준 사람이라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이 파기 통보가 왔을 때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 속에는 과연 이해가 됐느냐 이런 의구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응을 봤을 때는 과연 이해가 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우 쌤, 김현정 제2차장이 그럼 왜 저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보세요? 브리핑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조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협조하던 적 없다고 분위기 딱 잡아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김현정 차관이 다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미국 쪽에서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폐기할 거냐 아니면 수정된 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대로 그냥 유지할 건가 했는데 약간의 조정된 입장으로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과 협조를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습 차원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주목되는 것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오늘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히 협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NSC에서 좀 빠져 있는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과연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제 김현정 차장의 얘기가 맞겠지만 만약에 존 볼턴 보좌관마저도 한국의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면 과연 긴밀히 협의했느냐라는 이제 더 강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다니까 이 김현정 차장의 이 부분 특히 양국의 NSC 매우 긴밀히 협의했다. 이 부분의 진실도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우려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에 곧 청구될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 같이 만나보시죠.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And we're with them. We're with them. 트럼프 행정부가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신 대표님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호르무즈 파병부터 더 나아가선 방위비 분담금까지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국방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호르무즈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정부가 지난주까지 바로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휘소 훈련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개가 지금 핵심 어젠다인데 그러면 가장 우리 민생에 와닿는 것이 또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조금 양해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무부 장관이 실망했다.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왔다 가면서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또 국방부에서도 공식 논평으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한 2, 3조에 또는 1조 5천억 정도의 합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정말 3조 원, 4조 원 이상을 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에 그걸 주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또는 미군의 전투병을 빼고 그냥 행정병만 지휘소만 놔두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호르무즈에 지금 많은 나라에게 미국이 초청장을 보냈지만 호르무즈에 보낸다라고 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안 보내겠다는 말이죠. 미국의 푸들이라고 하는 일본도 이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에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호르무즈에 만약에 보내게 됐을 때 우리 강감차남 또는 앞으로 또 가게 될 우리 군함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군인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 또 전작권 전환 이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전작권 전환을 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잘라내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한국에게 정말로 한국과는 같이 못 가겠다 앞으로도 못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확 들어져 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 타격용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정밀 감지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청와대는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안보 차원은 이것은 사실 뭐 긍정적 조치는 아닙니다. 이건 솔직하게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안보 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군사 전문가 출신 정의당 의원의 말은 김현정 차장의 말과 좀 다릅니다. 저 외교안보 베테랑인 천영우 전 수석의 말을 좀 귀 기울일 말이 많아서 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일본이 밉다고 스스로 우리가 눈을 찌르고 미국의 뺨을 때린 꼴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본은 우리가 한 대도 없는 대북 정찰 위성을 7배나 운영하고 있는 정복 강국이다. 이거를 고스란히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걸 뺏긴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현종 차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에 제 전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지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19 협상 때문에 자 지금 남북 관계 좋아졌나요? 지금 북한이 8번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또 지금 티나를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이 원래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한 30개국하고 맺고 있어요. 그 중에서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정보의 고속도로를. 차가 왔다 갔다 하고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급할 때,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또 안보상으로서 필요할 때, 그때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길을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수초 만에 정말 서울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 정보를 과연 누가 줄 수 있느냐. 지금 일본은 보시다시피 정찰 위성을 7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기를 갖다가 100대가 넘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거는 우리의 휴민트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보라는 게요. 정말 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과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지난번에 이 이스칸다르가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못 잡았지 않습니까?
다 이 지소미아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에 미국이 안 줘버리면, 미국이 늦게 줘버리면 그때 우리 안보는 누가 지킬 겁니까? 좀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신 대표님. 일본은 낙하지점 포착에서는 뭐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이 미사일 관련해서는? 자, 그것은 뭐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발사 순간에 포착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일본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기 경보 통제기를 22대나 가지고 있고요. 탄도탄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8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지스함은 NLL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일본 이지스함은 NLL이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공해상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일본은 더 빨리 탐지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는 호도 반도에서 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마 비행장에서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산이 적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 4대밖에 없어요. 일본은 22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수준 차이 또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또 우리는 많이 제공을 받아야 할 의뢰 입장일 수 있는데 또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의뢰 입장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우리 정부가 오판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듣고 어제까지만 해도 묵묵부답이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韓国側は続け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日本としてですね、韓国に対しては日韓請求協定への違反の解消といったですね、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をし、そして約束をまずは守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この基本的な方針には今後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し、彼らがですね、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に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사실 좀 긴데 정리하자면 한국이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차장. 그러면 네. 추가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만든 요인이 뭡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신뢰가 일본이 깼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파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책임을 들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자꾸 국가 간의 신뢰를 깨고 있다. 이게 서로 이 책임을 좀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 뭐 합의와 협상을 하기보다는 이 양극단으로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한일 갈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이런 이례적인 반발과 침착해서 더 무서운 일본의 대응에 청와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김현종 2차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3 days later, I think is completely unacceptable. So we are asking, through consultations, let's find a way to roll things back to pre. You sound very angry. We are. I think we are. This, there's the blatant sense of injustice because I think Japan has not fully come to terms with the past.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왜 조건 변경 안 했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우리 정부의 내막에는 일본이 정말 자존심이 뭉개는 얘기를 최근에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일본이 자초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하듯이 최근까지 우리가 특사도 2차례나 방문을 했고 또 이제 외교장관도 회담을 했는데 일본 측이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적 자존심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파기한 것인데요. 정말 이런 일본의 태도도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근데 외교라는 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단 힘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일본에서 비롯된 거 보면 일단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이 뭐냐. 지금 왜냐하면 일본 측, 국내에 있는 일본 측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차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을 되게끔 돼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측의 그러면 대안은 뭐냐. 외교적 대안은. 이걸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일본 측이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럼 우리의 안은 뭐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정말 자존심 상한 건 뭘까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자존심 상하는 게 이런 것들의 어떤 단순한 홀대보다는 정말 나중에 힘이 약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1950년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한말 시대에 그 어떤 치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정말 국력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존심 상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 관계자들이 저렇게 화만 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쩌면 한 3개월 뒤면 지금 SK나 이런 데 재고가 3개월 분량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일본 측이 저렇게 수출을 다 더 줄여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화내고 실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고 그럼 우리 국민은 자존심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는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버렸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소미아 발표와 관련해서 그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벌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곧바로 야당의 말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들어볼게요.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소미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히 깊이 고민도 했고 논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태도였던 것 같고 당도 같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얘기인즉슨 구정 차장 이게 네. 예전부터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제 급박하게 변한 게 아니고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의 얘기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수출 규제를 하고 나온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과연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또는 파기하는 것이 옳으냐 오랜 고민 끝에 이 파기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시점이 좀 미묘하다.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이 부풀려지고 있는 시점에 이 지소미아 파기가 좀 뜻밖의 결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이 이 8월 29일로 지금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는 것도 이 총선의 정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지만 글쎄요, 정권이 일개 국무위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 안보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억측일 수 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阴谋論이 계속 불거지게 되는 걸까요? 강기정 수석의 입을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거를 좀 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그건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약간은 저 질문에 대해서 짜증 섞인 말을 한 거죠? 짜증 섞였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어떤 면에서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에 나와서 지소미아 그냥 계속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NSC가 열려서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더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다 친일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마 친일파에 아마 그런 논리라면 해당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들. 또 하나는 또 박광원 최고위원은 이 저급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저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소미아 이 파기, 후폭풍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제도 있는데요. 주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